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만 제 인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20년 세월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려드립니다. 제 아들 정수는 제 눈에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효자였죠. 도시로 대학을 가서도 주말이면 꼭 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런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데려올게요. 그날 처음 보는 며느리 미영이를 보고 속으로 우리 아들 복이 많구나 싶었어요. 하얀 피부의 도시에서 자란 티가 나는 세련된 모습이었죠.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한 가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넘겼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징조가 있었던 거죠. 결혼식은 서울의 웅장한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저는 그런 화려한 곳에 조금 위축되었어요. 미영이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쩐지 측은해 보이더군요. 저 촌스러운 시어머니를 둔 우리 딸이 불쌍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미영이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새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시골에는 자주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수 씨 회사가 바쁘거든요. 그 말을 하는 미영이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약속대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려고 서울로 올라갔지만 매번 미영이의 차가운 대응에 상처받곤 했죠. 첫 방문 때였어요. 떡과 과일, 밑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갔는데 미영이는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골 음식은 정수 씨도 이제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시골 음식이라니.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마치 더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새 며느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의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어요. 방이 하나뿐이라던 미영이의 말에 따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그건 미영이의 작업실이라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아팠지만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 신세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미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엌은 시스템이 있어요. 함부로 만지시면 다 엉망이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제가 이제는 아들 밥조차 해줄 수 없다니. 그날 이후로 서울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1년에 명절 2번 정도로 제한되었죠. 세월은
흘러 손자 민수가 태어났어요.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얻게 되다니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어머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 지금 몸조리 중이라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미영이의 첫마디였어요. 손님이라. 저는 아이의 할머니인데 말이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산모는 쉬어야지. 하지만 미영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친정엄마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사도 있고요. 그날 저는 작은 손자의 얼굴만 보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기차역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멀리 하는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돌이 되던 해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손수 베네쩌고리를 짜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샀어요. 돌잔치 날 행복한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선물은 민수한테 필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브랜드 옷만 입어요. 미영이는 제 선물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밤새 정성껏 뜬 털실 옷을 촌스럽다고요. 그날 잔치 내내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의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화려한 선물을 나눠주는 걸 지켜보면서요. 가끔 아들 정수가 미안한 듯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사실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요? 아내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부끄러워하는 건지.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여름, 정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미영이랑 민수 데리고 내려갈게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기쁨과 긴장이 교차하더군요. 손자를, 그것도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눈초리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고 마당에는 민수가 뛰어놀 수 있게 작은 그네도 만들었죠. 드디어 아들 가족이 도착한 날, 민수는 제 품에 안겨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어요. 어머님, 이 집은 너무 낡았네요. 민수가 다칠 위험도 있고 벌레도 많고. 우리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가요. 하루 종일 미영이는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고 민수가 마당에서 놀려고 하면 자꾸 말렸어요. 더러워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밤이 되어 민수를 재울 때였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자 미영이가 끼어들었죠. 민수야,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 옛날 거라 재미없어. 엄마가 영어 동화책 읽어줄게.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할머니 이야기가 좋아. 그 순간 미영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뭐라 하지는 못했죠. 저는 조용히 민수 옆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잠들었고 저도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약속대로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민수가 저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집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라 발견이 늦어져서 상태가 꽤 심각했다고 해요. 정수가 급히 내려와 저를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겼죠. 처음 며칠은 의식도 흐릿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정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미영이었어요. 미영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미영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병실을 지켰어요. 간호사들이 바쁠 때는 직접 저를 씻겨주고 음식도 먹여주었죠. 처음으로 미영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이제 많이 나아지셨으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집에 초대한 적 없던 미영이가 이제는 함께 살자고 한다니. 아니야, 난 시골에 가야 해. 내 집이 거기 있잖아. 제가 고집을 부리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없으면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민수도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날 밤 미영이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며 고백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시어머니인 저를 미워하고 멀리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을 미워한 건 제 친정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미영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고 해요. 매일같이 잔소리와 구박을 들으며 살았고, 그걸 보며 자란 미영이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적이라는 생각으로 자랐대요. 결혼하기 전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절대 시어머니에게 약해 보이면 안 돼.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어.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방어벽을 쳤던 거예요. 미영이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수가 보여준 반응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대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민수가 하루 종일 울면서 밥도 안 먹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면서요. 민수는 할머니인 저와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했음에도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민수의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 밑에 상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안에는 제가 민수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작은 선물들, 그리고 제가 손수 뜬 목도리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줘. 할머니는 나한테 화내지 않아. 할머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미영이는 민수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저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할머니, 제발 나아주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제가 얼마나 순수하게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으로 저를 판단했는지를요. 민수가 병원 복도에서 엄마, 왜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살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 할머니는 다 같이 살아요. 라고 물었을 때 미영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난 엄마를 절대 용서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편견으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영이는 또한 자신의 남편, 제 아들 정수의 변화도 고백했어요. 정수는 최근 들어 자주 저를 그리워했고,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대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가족의 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느 날 밤 정수 씨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어머님 사진을 보며 울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미영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남편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정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며 어머님을 간호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늘 경계하고 거부했으니까요. 미영이는 병원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대요. 그곳에서 자식들의 방문도 없이 외롭게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해요. 한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너도 나중에 며느리에게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시어머니라는 틀로만 봤지 한 인간으로, 한 여성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미영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미영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들었던 건지도 몰라요. 결국 저는 퇴원 후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골집은 일단 이웃에게 맡기고요. 서울 생활이 낯설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한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미영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제 요리 비법을 배우려고 해요. 놀라운 건 미영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어머니라고 정성껏 불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딱딱하게 어머님이라고만 했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 너무 신이 났어요.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자고 졸라요. 한 번은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를 해야 한다며 저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에요. 라는 첫 문장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전에는 늦게까지 회사에 있거나 회식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는데 말이죠. 한 번은 정수가 술에 취해 저에게 고백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 많이 죄송했어요. 미영이가 어머니를 잘 대해주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 한 번 못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더라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 함께 있으니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영이의 친정어머니에게서 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분이 이제는 저를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번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딸을 보니 저도 배워야겠어요. 사실 제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함께 살게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왜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절대 참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미영아,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시어머니가 있었지. 그분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어. 매일같이 꾸중을 듣고 심지어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어.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간호를 했어.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상처를 보았지. 일제강점기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던 거야. 그걸 알고 나니 그분을 미워할 수 없더라고. 저는 미영이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넌 비록 나를 밀어냈지만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나름의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손자의 어머니야. 그것만으로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미영이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약속했죠.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가족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제가 만약 며느리를 맡게 된다면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이와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요. 정수는 심지어 회사에 시간제 근무를 신청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미영이는 요즘 제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자꾸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죠. 지난번에는 민수를 위한 스웨터를 완성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전에 어머님 손뜨개를 촌스럽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게 어디 있겠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져요. 민수는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 우리 할머니라는 주제로 상을 받았어요. 발표회 날 민수가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죠. 우리 할머니는 마법사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마법을 쓰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항상 바쁘고 서로 말도 잘 안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오신 후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어요.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아빠도 매일 일찍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30년 가까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단지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미영이는 제게 자주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참으실 수 있었어요? 저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두려움도 달라. 그걸 알면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지. 미영이는 이제 제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지난번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세대 간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를 연사로 초청했어요. 미영이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무서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젊은 며느리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더군요. 심지어 몇몇 시어머니들도 와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함께 산 지 3년째 되던 해, 미영이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놀랍게도 그 만남은 무척 따뜻했어요. 미영이의 어머니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딸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줬어요. 시어머니는 적이라는 생각을. 그 때문에 우리 미영이가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데 그걸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어요. 미영이의 어머니도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분 역시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컸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어머님처럼 지혜롭고 너그러운 분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30년의 외로움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벽이 이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었으니까요.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커서 거의 아버지만큼이나 큰 소년이 되었죠. 학교에서는 글쓰기를 특히 잘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너희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했을 정도니까요. 지난 방학 때는 민수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저를 소개했죠. 이분이 우리 할머니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의 친구들은 저와 함께 송편을 만들고 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중 한 아이는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수야, 너 정말 부럽다.
나도 이런 할머니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년 전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미영이가 40대 후반에 임신을 한 거예요. 모두가 놀랐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작년에 태어난 예쁜 손녀 수아는 이제 우리 집의 작은 공주가 되었죠. 미영이는 육아에 제 도움을 정말 고마워해요. 전에는 자신의 방식만 고집했던 미영이가 이제는 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금방 재우시는 거예요? 저는 1시간을 달래도 안 자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건 비법이 있어. 아기는 마음을 읽는단다. 내가 초조해하면 아기도 불안해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아기에게 사랑을 전하면 아기는 그걸 느끼고 편안하게 잠들어. 미영이는 이제 자신이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저를 관찰하고 배우려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를요. 이제 저는 8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답니다. 20년 가까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여행이었죠. 미영이가 전부 준비해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가족 모두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멘토로 활동하며 여러 젊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가끔은 미영이도 함께 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르곤 해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해요.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만약 미영이를 미워하기로 했다면, 만약 정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이 행복한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때로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중에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제가 겪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인내는 결국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되었어요. 이제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러 인사하고 미영이는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해요. 정수는 퇴근 후 항상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오곤 하죠. 그리고 우리 작은 공주 수아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눠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계는 나아질 수 있어요.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며느리였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손주의 어머니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성이 만나 가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가족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길고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화합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